미동부 지역 한인들이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엔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 미 동북부에서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직선으로 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최고 고도가 처음으로 2,000킬로미터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의 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6일 플러싱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한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업소내 감시 카메라가 주요했습니다. 12일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50개국에서 사상 최대 동시다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로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 세계 150개국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KBTV 뉴스9입니다. 미동부 지역 한인들이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엔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버지니아, 워싱턴 DC, 보스턴 등 미 동북부에서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회 강준하 대표의 기념사와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등 3명의 추도사 5.18 추모식 낭독, 헌화, 그리고 지정곡으로 채택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준하 대표는 매년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5.18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영령들의 희생을 부활시키는 자리라고 전하면서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으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산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 공식 재창곡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유족들과 함께 재창하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매년 5.18을 엄수하고 영령들 앞에 헌화와 새로운 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조국을 위해 매년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은 분들 워싱턴에서, 보스턴에서, 버지니아에서, 델라웨어에서 여러 군데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러한 행사가 우리 동포 사이에 지속되고 5.18 정신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공동대표들은 추도사를 통해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각 계층이 소통과 공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 설레임을 가지고 더 밝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보면서 또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하며 이날 2부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리셉션도 함께 열렸습니다. 든든한 대통령! 한편 오늘 18일 열리는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서도 현직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북한이 지난 토요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직선으로 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최고 고도가 처음으로 2,000킬로미터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의 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사거리 3,000km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무수단은 20분 정도 비행하면서 최고 고도 1,400km까지 치솟은 뒤 400km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30분 정도 비행하면서 2,000km 이상 올라가 무수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80도 이상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낮춰 발사하면 사거리가 4,500km 정도에 이른다며 일본 전역은 물론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사거리가 5,000에서 6,000km에 달하는 ICBM급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데 이 경우 약 5,500km 떨어진 알래스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기술들은 마하폭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국내 목표물을 노릴 경우 낙하 시 속도가 너무 빨라져 요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나오자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내일 16일 긴급회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노력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래스카를 포함한 28개 주에서는 미국에 있는 요격 미사일 규모를 30%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정치권이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내일인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에선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가 없는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중에서 범죄 기록이 없고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인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 컨퍼런스 회장인 세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는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이민 개혁 법안은 범죄가 없는 불체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웰페어나 생계 보조에 의존하지 않는 불체자들에게 한해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미시민권 취득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노동허가나 영주권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이민 법안은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플러싱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한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업선의 감시 카메라가 주효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플러싱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남성 폴 김 씨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내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정당 방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6일 19세 중국계 남성 판 양푸 일행과 자리다툼을 하던 폴 김 씨는 판 양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그는 체포됐을 당시 판 일행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퀸즈 형사 대배심은 김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급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업소 내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김 씨가 판 일행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먼저 김 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밖에서 일행을 더 내려와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김 씨는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브롱스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변호사들은 홈리스로 알려진 김 씨가 살 수 있는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10일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약 150개국에서 사상 최대 동시다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연합 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따르면 일부 정부기관과 병원, 기업 등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지금까지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 세계 150개국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들이 작동을 멈추면서 빚어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상 최대 동시다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톰 버서트 국토안보보좌관에게 긴급 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헌의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의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 티넥 홀리네임 병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 엑스포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 티넥 홀리네임 병원 강당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먼저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의 강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식품 알러지와 면역력에 관한 최신 동향이 소개됐으며 소아 알러지와 천식, 소아안과 청소년의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습니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소아 청소년의 불안 장애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 장애가 보인다면 무엇보다 부모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Find yourself getting anxious with your child, to keep, learn how to calm. You can learn how to calm yourself down and to help your child learn how to calm down in situations that can produce anxiety. And anxiety, which is worries about the future. So there are different ways to be able to address anxiety disorders. There are different treatments that are available that are effective, including therapy techniques that can help children and their parents. 전문의들의 주제별 강의가 이뤄진 같은 시각 한켠에서는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한 아트 테라피 스크리닝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아이들을 위한 오픈아트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의 상담과 검진, 미술치료, 소아비만 영양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아파트 렌트 사기는 플러싱과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법은 직거래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사칭해 렌트 광고를 낸 뒤에 디파짓만을 챙긴 뒤에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백구경찰서의 주디스 해리스 서장은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디파짓과 첫 달 렌트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매물을 보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디파짓을 먼저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이전트가 송금을 요구할 땐 경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뉴욕 주 경찰의 뉴욕시 교통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 주 경찰은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뉴욕시 주요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속도 위반 등의 집중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14,542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경찰의 뉴욕시 교통단속 확대는 뉴욕 주정부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지시 결과 때문입니다. 이번에 뉴욕 주경찰이 발부한 티켓 수익은 $30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국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뉴욕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2.3%로 미국 전체 성장률인 0.7%보다 1.6%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뉴욕시에서는 32,300개의 민간 부분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3분기에 37,500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뉴욕시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은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뉴저지의 경우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렌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우머치닷넷이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 비용이 렌트 비용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비용은 모기지 등을 포함해 약 $2,349로 나타났는데 렌트 비용은 $1,214로 집계된 것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뉴저지주의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부담률은 93.5%로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저지주는 높은 주택 가격에 재산세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렌트 대비 주택 소유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주부터 한반도 주변 4강 특사 파견에 착수합니다. 첫 번째 특사단 출발이 오는 17일에서 18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국 특사단이 가장 먼저 파견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로 각각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송영길 의원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는 주인공이 특별한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납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플라잉 슈트가 실제로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슈트,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언맨이 실제 도심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언맨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영국의 발명가 리차드 브라우닝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플라잉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말에 도전해 플라잉 슈트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this hypothesis, this starting belief that you could approach the challenge of human flight in a very different way. 안전장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브라우닝은 자동차와 비슷하다며 제어만 잘하면 위험할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슈트는 디젤의 한 종류로 엔진이 가동되며 사용자가 직접 스위치를 작동시켜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But a bit like a motorbike, you just don't do that. You just, if you drive it safely, or in this case fly it safely, it's really very controllable. The fuel is not gasoline. The fuel is, as I say, a kind of diesel, if you like, and that doesn't form vapor clouds. It doesn't blow up. 브라우닝의 최종 목표는 더 높이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플라잉 슈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5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머니 날인 어제 아침 롱알랜드 린든허스트 근처에서 길을 걷고 있던 모녀가 차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10분경 모녀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와 린든허스트 이스트 게이트 애비뉴와 이스트 호프만 사이에 위치한 사우스 웨루드 애비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는 당시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던 토요타 콜로라 세단과 부딪혔습니다. 차량은 지나가는 모녀를 확인하지 못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모녀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5살 다이애나 알루스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그녀의 딸인 16살 소녀 제나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 있어 가벼운 경상만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용의자 체포에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바베큐를 하던 중 나무가 쓰러져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패스익 근처 폴리슨 애비뉴에 위치한 한 가정집 뒤뜰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는데 파티하는 도중에 갑자기 큰 나무가지가 뒤뜰로 떨어졌습니다. 뒤뜰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던 6명의 가족들은 그대로 나무에 깔렸으며 28살 한 남성은 중태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왜 집 뒤뜰에 떨어졌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퀸즈 플러싱에서는 한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아침 9시 40분경 퀸즈 141가 78 로드 근처의 한 빌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여자친구의 머리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32살 여성은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져 있었으며 총을 쏜 43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웃 주민은 사고가 난 집에서 한 커플과 4개월이 된 가량의 아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말다툼이 일어난 뒤 총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커플과 같이 있던 4개월 난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로이스트 사이드 교회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 블룸 스트리트과 노포크 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한 베스 헤메드레스 하고돌 교회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2시간 만에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당은 120년이 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 목격자는 한 사람이 급히 교회당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는 것을 봤다며 누군가가 일부러 화재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화재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워싱턴 DC로 소풍을 가던 전세버스가 95번 고속도로 메릴랜드주 하포드 카운티 구역에서 뒤집혀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상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백악관이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코비 FBI 전 국장 간의 1대1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거듭 함구했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는 의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녹음 테이프의 존재 여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15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몇 주 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는 이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2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또다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조종실 접근 보안 코드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유출되는 아찔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여객기와 화물기 기장이 조종실에 들어갈 때도 신원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외부인은 조종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염봉원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반이민 정책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전망이나 또 앞으로 이민자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트럼프 그 행정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행보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사실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 그 이민 변호사협회에서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무 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이야기만 뭐 소리만 질렀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근본적인 사면령이라든가 모든 것은 공화당 정부에서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역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그 이민법을 사면령을 내리고 새로운 이민법을 하려고 그랬을 때에 의회하고 행정부하고가 서로 당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그 방해 공작만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법률이 통과가 못 됐는데 이번에는 몇십 년 만에 행정부 또 입법부 상하원 전체가 지금 한 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새로운 이민법이 결의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뭐 당선되기 위해서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바마 케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되면은 멕시코하고 장벽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것이 끝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지금 한 1,100, 공식적으로 1,100만, 또 우리가 대상견 한 1,400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이민 변호사들이 농담 삼아 요담에 선거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찍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갑자기 이민일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많아지고.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저 미국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는 그 미국의 그 국가 이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 인간이 어떤 그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8년 동안은 먹여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방역주사도 놔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개 직간접적으로 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50만 불에서 80만 불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이민이라는 거는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딴 나라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저 모든 먹여주고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을 가르쳐주고 건강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모든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튼튼한 사람 또 그리고 미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딱 골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거 딴 나라가 모든 그 50만 불, 80만 불에 투자를 한 거를 공짜로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생산에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리세션이 있고 뭐 했을 때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갖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고급 인력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사회가 어떻게 과학자만 있어가지고 사회가 됩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구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요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미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한 80만 불을 들여가지고서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쓰레기나 치우고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미국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사람들 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민이라는 건 미국이 무슨 딴 나라를 갖다가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봐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건설에 이민자들이 큰 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고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예, 오늘 우리 염봉원, 우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다들 굉장히 이제 우려 섞인 이제 그런 이제 반응만 주셨는데, 예,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좀 해주셨거든요. 예,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좀 획기적인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또 전망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민이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우리 염봉원 우리 변호사님하고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듣고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주말 동안 지나간 비바람이 아직 뉴욕 하늘에 남아있어 서늘하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은 구름이 걷혀 대체로 무난한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만에 날씨가 완전히 여름 날씨로 변합니다. 기온도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내리쬐 체감 기온은 8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모레도 기온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수요일은 최고 86도이며 체감 기온은 90도 이상 올라갑니다. 날은 아주 덥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 계속됩니다. 목요일까지는 최고 90도까지 오르겠으나 금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 수준 되찾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하루에 10도씩 오릅니다. 큰 기온 변화폭에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